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7년도 대비 이제 그 문제풀이를 갖다가 하면서 이제 한국사는 선생님이 여러분이 늘 많은 문제를 이제 다뤄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이제 학원 커리큘럼상 이제 제한된 숫자가 있어서 본 그 문제풀이 앞서서 한국 근현대사 문제풀이 집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먼저 다른 과목보다 먼저 한 달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요거를 하게 된 그런 취지는 여러분에게 그 기본반을 하면서 늘 얘기했듯이 이제 한국사가 전근대사하고 이제 근현대사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 20문항의 그 구성 중에서 12문항 정도가 전근대사, 8문항 정도가 근현대사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데, 물론 또 14문제 내지는 6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실상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전근대사 부분을 좀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늘 이제 근현대사 부분이 좀 불안하고 그랬는데, 또 물론 선생님이 근현대사라고 하는 이제 심화 특강 교수를 많이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 문제의 구성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 문제풀이반에서는 문제 구성이 아무래도 이제 전근대사에 많이 치중되어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한 게 근현대사를 여러분이 늘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근현대사만큼은 선생님한테 올인해서 별도로 안 해도 좀 점수가 만점 나오도록 하는 게 선생님의 강의 목표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와 더불어서 문제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런 지론에 입각해서 여러분에게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문제가 한 168문제라고 하는 많은 문제를 다뤘는데, 여러분이 이 근현대사 집중문제풀이를 들으면서 가장 이제 그 해 나갈 부분은 이 문제를 풀어가면 근현대사 내용이 쭉 흐름이 정리되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근현대사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문제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문제뿐만 아니라 선택지 1, 2, 3, 4번도 반드시 의미가 있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근현대사 문제풀이를 할 때는 답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선택지까지 다 의미를 하면서 내용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심화학습에서 근현대사 특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문제만 들어도 내용이 정리가 가능하도록 그런 학습의 효과를 내도록 문제를 구성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를 갖고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바로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접하는 게 이제 근대의 정치지요. 근대의 정치. 개항류 근대사회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근대의 정치잖아. 근데 우리 근대의 정치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근대사회로 가기에 앞서서 조선의 성리학적인 질서를, 전통 체제를 지키기 위한 이제 흥성문의 정치가 나오지요. 제일 먼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번 같은 경우는 어떠한 과제냐면 흥성문의 정치.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있었던 흥성군의 정치를 접하게 됩니다. 자, 가보죠. 다음은 조선 말기의 이제 국내 정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흥선대원군의 노력을 옳지 않은 것들에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말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좀 여러분이 성격이 차분하셔야 돼. 선생님이 문제 풀이할 때 가장 가장 불만인 자세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여기 글씨를 확 읽는 거, 이게? 이렇게. 무슨 총알이야,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안 되게. 왜냐면 우리는 습관이 무서운 건데 평상시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습관화가 된다고. 그러면 당일날 실수가 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과 이렇게 접해서 대화를 해보면 너 이거 왜 틀렸니? 선생님 모르는 게 아니라 실수 이런다 이 말이야. 그런 게 허다해.
우리는 시험에 합격과 불합격의 결정의 요소는 실수냐 실수를 줄이냐 이 문제에 딸린 거예요. 실력이 딸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실수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하우는 연습이다. 연습. 그래서 선생님이 말할 때 지금 다음은 조선 말기의 국제정세이다. 이런 속도로